특례 중단 기사 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혼란스럽다. 왜냐면 지금 정부는 나라가 망하던 말던 특례 더 풀고 집값 띄우려고 난리칠 줄 알았는데 중단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간다. 설명이 간절합니다. 라고 누가 댓글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이미 가계부채 늘어나고 있고 신경 안 쓰고 50년까지 풀다가 갑자기 저러니까 무슨 사정이 있나 궁금하네요. 있다면 무슨 사정으로 그러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하는 이유는 뭐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부동산 폭락으로 인한 경기 침체 방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취득세, 양도세 등을 통한 세수 확보. 그러면요, 일단 요거는 제끼고, 어차피 부동산 폭락 안 해도 지금 계속 경기 침체 중이니까 요거는 제끼고 요 부분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세수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 자체가 평년에 3분의 2 수준이다. 그러니까 세수 확보가 안 되는데 문제는 요거를 하겠다고 정부에서 푸는 돈. 그래서 예를 들어 정부에서 풀 만한 돈은 아니죠. 근데 뭐 예를 들어 10억 풀면은 요걸 나중에 활성화 돼가지고 20억의 효과로 돌아와야 되는데 10억 풀었는데 5억의 효과밖에 안 돌아온다. 오히려 여기서는 5억의 효과로 돌아왔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집 사고 주담대만 잔뜩 받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용대출 안 돌아가고 신용대출 안 돌아가니까 경제 활성화 안 되고 거기에다가 막 소득 계속 줄어들고 사람들 주거비 때문에 고생하면서 또 저기 집 산다고 하니까 또 소비 안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데서 마이너스 10억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10억 풀어서 마이너스 5억 해가지고 10억 개손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거 정부 입장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왜 특례를 더 안 하느냐. 그 이유 중에 두 번째는 뭐냐. 저기 특례 MBS 흥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나친 흥행 뭐 물량 급증 막 흥행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안 팔리고 있어요. 그동안 계속 구라를 쳤다는 거지. 그래서 보시면 주금공이 지금 MBS를 23회차 발행을 했는데 미매각이 나오고 있죠. 그럼 미매각이 나온 이유는 뭐예요? 예를 들어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온 이유는 두 가지죠. DSR 우회, 그 다음에 낮은 금리 공급. 요건데 DSR 우회는 지금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형국이고 그 다음에 낮은 금리로 공급하자니 그러면 MBS 금리가 낮아요. MBS 금리가 낮으면 얘가 매력이 없어. 그러니까 매각이 안 돼. 매각이 안 되면 자금 조달이 안 되죠. 자금 조달이 안 되면 특례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요즘 안 그래도 채권금리 치고 있는데 보시면 연끌족들이여 금리 하락 꿈 깨시라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뭐예요? 지금 국내 국채 10년물이 연중 고점 바짝 접근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얘네 10년물만 그러냐? 여기 보시면 3년 국채도 요즘 최고로 찍고 있죠. 미국 국채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금리 다 올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한국은행에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죠. 한국은행에서 하는 경고가 뭐예요? 가계부채로 인해서 내수 침체가 일어난다. 내수 침체가 일어나고 있으면은 요거를 가계부채를 디레버리징 해라. 어디까지? 80%까지. 그렇지 않으면 경기는 계속 안 좋다.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은행권에게 계속 강요를 하기에는 지금 부실채권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지금 보시면 5대은행 2분기에만 또 부실채권 7천억 털어냈고 그 전에 그 2.2조 상매각했죠. 이건 매각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상반기에만. 거기다 저축은행 같은 데는 부실채권 매각 난항을 겪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PF 지금 정부에서 안전하다 하고 있는데 안전하지 않죠? 연체율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는 17%가 넘어가고 있고 잔액 지금 133조. 근데 문제는 요 PF 이전 단계 브릿지론에서 계속 이자만 내면서 연장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 뭐 청약이 흥행되네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그 흥행되는 이유는요. 예를 들어서 100개 분양할 거를 20개밖에 분양 안 하기 때문이에요. 계속 미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언제 될지 모르니까 얘도 보고 얘도 본 사람들은 여기만 계속 놓게 되는 거지.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부채를 내주게 되면은 아까 첫 번째 이유에서 부동산 폭락을 왜 막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니까 집값 하락으로 인해서. 그런데 문제는
폭락을 안 하게 막으려고 했는데도 경기 침체가 계속 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어디 쪽에서? 부동산 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막는 거예요. 특히 거기다가 이제 또 한 가지 DSR 우회를 했죠. DSR 우회에 대한 지금 경고장을 받고 있는 중인 거야. 정부에서도 분명히 뭔가 느끼는 게 있겠죠. DSR 폐지하면 나라 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DSR 우회해가지고 가계부채 늘어나는데 주담대는 늘어나고 다른 것들은 다 줄고 있고 그러면서 소비가 안 살아나고 있고 내수경기 침체되고 내수경기 침체되니까 수입 줄어들고 수입이 줄어들어서 흑자는 났지만 수출도 박살나고 있으니까 불황형 흑자로 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또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거 시중 유동성은 안 늘어나는데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시중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건데 시중 유동성은 늘어나는데 이 시중 유동성이 소비로 안 가서 소비는 감소시키고 다 부동산에 박혀 있는 거죠. 그럼 시중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인플레이션이죠. 그렇잖아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어졌다. 화폐 공급이 늘어났다.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2.3까지 갔다가 지금 3.4까지 다시 올라갔죠. 물론 요 이면에는 유가 그 하락 기저효과가 사라졌고 이런 것도 있지만 유가 하락 기저효과가 이제 계속 사라질 거예요. 돈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요때 2022년 하반기 이제 11월 여기가 11월이니까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은 요렇게 될 때는 물가가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요렇게 될 때는 물가가 올라가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어떻게 되죠? 뭘로 갚아줘야 된다? 금리 인상 또는 양적 긴축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양적 긴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돈을 풀고 있잖아요. 왜 풀고 있겠어요?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근데 거기서 정부가 돈을 더 안 풀겠다. 오히려 있는 것까지 회수하겠다. 이거 힘드니까. 그럼 금리 인상으로 가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크게 무너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 정부에서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나라 망하든 말든 특례 불고 집값 띄우려고 난리 칠 줄 알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집값 폭등도 폭락도 바라지 않는다. 이번 정부는. 왜냐하면 폭등하면은 지지자가 많이 떨어진다. 폭락하게 되더라도 지지자들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결국 정치는 지지자 싸움인데 그렇잖아요. 표싸움인데 지지자들 다 떨어져도 나가봐요. 내년 총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폭등시켰으니까 윤석열 정부에선 집값 잡아줄 줄 알았지 라고 생각했던 지지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 이번 총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뜩이나 여론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집값이 다시 올라간다 분위기 나오면은 막는 거예요.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지 사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굉장히 잘못된 대출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 지금 특례만 문제가 아닌 게 특례로 다 문 닫는 건 아니에요. 약간 남겨놓은 건 있어요. 자, 특례 소득 1억 집값 6억 특례가 문을 닫는다. 즉 뭐예요? 일반형 특례 보금자리로는 27일부로 중단을 하지만 그리고 우대형 대상자라도 갈아타라는 수요자는 보기지를 받을 수가 없지만 우대형 상품은 1억까지 공급을 하겠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다? 집값 올리는 일반형. 그러니까 집값 올리는 건 막더라도 우대형까지 폐지하면 집값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우대형은 남겨놓는 거다. 이런 상황인 거고요. 지금 결정적으로 정부가 확실히 딱 달라졌다. 이번에 진짜로 주택시장이 폭등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폭등하지 않도록 뒤늦게 소일코라도 외양간을 고치고 있는데 요 기사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대출 깐깐해진다. DSR 계산 때 은퇴 후 소득 감소 선반영. 그러니까 DSR을 어떻게 책정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한 1억을 벌어요. 그러면은 연 4천만 원까지는 갚을 수 있도록 대출을 내주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40세에 대출을 받았어요. 40년 만기짜리 주담대를. 그럼 80세죠. 근데 내가 60세에 은퇴를 해. 그러면 은퇴 이후에는 내가 1억을 버는 걸 못 벌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때 소득 감소하는 걸 선반영해가지고 DSR 한도를 낮추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한국은행에서도 계속 경고를 하고 있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집값이 겁나 높은데 그중에서 LTV는 낮기 때문에 많이 안 떨어질 겁니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DSR을 자꾸 제가 보라고 하는 이유가요. DSR이 40% 50% 되면요. 내 월급 중에서 일단 DSR 40%면 40%는 떼요. 비속기 지출로. 그럼 나머지 60%에서 세금 떼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당연히 소비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가 계속 안 돌아갈 수밖에 없고 50년 주담대로 40년 주담대로 지금 DSR 책정하는 거고 그러면 기사들이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다? 얘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집값 떨어지지 말라고 풀었던 대출들. 그러니까 특례도 그렇고 50년 주담대도 그렇고요. 집값 22년도에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풀었던 대출인데 이게 다시 집값을 자극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분들 있어요. 내년 총선 때까지는 뭐 안 터지지 않을까요? 내년 총선 때까지 지지자를 잃는 행동을 웬만하면 정부에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지지자 중에는 크게 부동산으로 따지면 두 가지 지지자가 있죠. 첫 번째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너무 비싸. 내가 부동산 투기하는데. 그러니까 집값 좀 떨어지더라도 양도세 준 거 없애버리면 버는 돈이 더 많죠.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위해서 집값 더 올라가기를 바라는 사람들, 진짜를 아는 사람들, 부동산 규제는 집값을 올리는 정책이 아니라 떨어뜨리는 정책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못 모르고 언론에 속아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해서 집값 올랐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심판하겠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찍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집값이 오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다 보시면은 결국에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정치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가 지금 정치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게 또 한 번 잡기 시작하면 요걸 다시 풀 수는 없어요. 다시 50년 만기를 풀겠다, 잡았는데 풀었다라고 하면은 정부 욕 잔뜩 얻어먹을 짓이 되는 거고, 부작용 받지 않냐 이게 나오는 거고, 특례보금자료도 부작용 받지 않냐 이런 거고, 또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가계대출 받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면은 그 뒤에는 집값이 어떻게 되겠냐. 지금도 가계 부채로 겨우겨우 만들어낸 거래량인데 요거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